사람은 살면서 수많은 선택을 한다. 좋은 말을 할지, 마음을 다스릴지, 이익을 좇을지, 품격을 지킬지, 그 수많은 선택 중에서도 가장 숨기기 어려운 선택이 하나 있다. 바로 돈을 어떻게 쓰는가라는 선택이다. 돈을 쓰는 순간에는 마음의 결이 그대로 드러난다. 지갑을 여는 방식에는 그 사람이 살아온 습관이 담겨 있고, 어디에 돈을 쓰는가에는 평소에 품어온 가치관이 스며 있다. 그래서 오래 보지 않아도 느껴지는 순간이 있다. 아, 이 사람은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구나. 그 순간은 말보다 빠르고 표정보다 정확하다. 작은 선택이 큰 인생을 만든다. 돈을 쓰는 순간은 작아 보이지만 인생 전체를 비춘다. 작은 지출이어도 어떤 마음으로 쓰는지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가 된다. 어떤 이는 베풀 기회를 찾고, 어떤 이는 자신을 채우는 데 쓴다. 또 어떤 이는 필요하지 않은 과실을 위해 돈을 고집스럽게 흘린다. 이 모든 장면은 가볍게 스쳐가는 듯하지만 결국은 그 사람의 내면을 조용히 드러낸다. 돈을 쓸 때 사람이 드러난다. 이 문장은 단지 소비 습관에 대한 조언이 아니다. 살아온 마음의 결을 비추는 거울 같은 문장이다. 사람마다 돈을 대하는 방식은 다르다. 하지만 그 방식은 늘 깊은 곳에서 올라온다. 기쁨으로 쓰는 사람도 있고, 조급함 때문에 쓰는 사람도 있고, 상대에게 인정받기 위해 쓰는 사람도 있다. 무엇을 위해 쓰는가 보다 어떤 마음에서 흘러나왔는지가 더 중요하다. 사람의 마음은 행동에서 드러난다. 돈 역시 하나의 행동이다. 행동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처럼 돈의 흐름도 결국 마음의 방향을 따라간다. 겉으로는 이성적으로 계산하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오래 쌓인 감정, 성향, 가치관이 돈을 움직인다. 그래서 돈의 흐름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돈은 지나가고 마음은 남는다. 이 문장을 깊게 바라보면 돈 자체는 금방 사라지는 흐름이지만 그 돈을 쓸 때 발현된 마음은 오래 남는다는 뜻이다. 그 마음이 사람 사이에 흔적을 남기고 나중에는 신뢰나 실망이라는 형태로 돌아온다. 좋은 자리에 자연스럽게 지갑을 열어주는 사람을 보면 그 속에 품은 온기가 느껴진다. 반대로 작은 비용에도 마음이 좁아지는 사람을 보면 그 안에 쌓인 불안과 결핍이 보인다. 결국 돈을 어떻게 쓰는지는 그 사람이 삶을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다. 베품은 가진 것보다 마음에서 나온다. 이 말이 알려주는 것처럼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작은 금액을 쓰더라도 따뜻한 마음이 실릴 수 있고 큰 금액이더라도 허영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다. 중요한 것은 흐르는 방향을 결정하는 마음이다. 때로는 누군가에게 작은 선물을 건네는 순간에도 그 사람의 품격이 드러난다. 또 어떤 순간에는 자신을 챙기기 위해 쓰는 돈이 자존감을 세워주는 일이 되기도 한다. 지출은 단순한 돈의 이동이 아니라 삶의 마음가짐을 보여주는 언어다. 가치 있는 곳에 마음을 두면 선택도 가치로 흐른다. 결국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지가 돈의 쓰임을 결정한다. 돈은 스스로 움직이지 않는다. 마음이 먼저 방향을 세우고 돈은 그 뒤를 따라가는 것이다. 그래서 돈을 쓰는 태도는 삶의 태도를 비추는 거울이 된다. 그 거울을 들여다보면 지금의 내가 어떤 마음을 키우며 살고 있는지가 조용히 드러난다. 이제 그 마음을 천천히 들여다보려 한다. 돈을 쓰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마음의 깊이, 그 안에 담긴 온도, 그리고 오래 남는 흔적을 함께 바라보려 한다. 그 흔적을 바르게 이해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더 단단한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
돈을 쓰는 일은 누구에게나 반복되는 일상이다. 하지만 그 일상 속에서 드러나는 마음은 모두 다르다. 어떤 사람은 작은 지출에도 미묘한 배려가 담기고, 어떤 사람은 큰 돈을 쓰면서도 마음의 공허함을 감추지 못한다. 같은 동작, 같은 지출 속에서도 어떤 마음에서 흘러나온 선택인지에 따라 그 의미는 전혀 다르게 자리 잡는다. 돈을 쓰는 순간은 생각보다 더 정직하다. 말로는 겸손을 보여도 지출에서 드러나는 마음은 쉽게 숨겨지지 않는다. 눈짓이나 표정보다 더 선명하게 그 사람의 결이 비춰지는 때가 있다. 그 결은 설명이 아니라 행동으로 남는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알고 싶다면 말보다 선택을, 선택보다 지출을 보면 알 수 있다. 어떤 것을 원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 기꺼이 대가를 치르느냐가 그 사람을 말해준다. 이 문장이 말해주는 핵심은 우리가 돈을 쓰는 대상이 곧 마음의 우선순위라는 것이다. 가치를 두지 않는 곳에는 단 한 푼도 쓰지 않지만 진심을 두는 곳에는 자연스럽게 비용이 흐른다. 이 흐름은 노력해 만든 것이 아니라 오래된 내면의 방향이 겉으로 드러난 것뿐이다. 어떤 사람은 편안함보다 의미를 선택한다. 또 어떤 사람은 의미보다 드러남을 선택한다. 누군가는 자신보다 타인을 먼저 떠올리고 누군가는 타인보다 자신을 먼저 챙긴다. 이 모든 선택은 인생을 더 단단하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인생을 더 복잡하게 만들기도 한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선택들이 모두 평소 마음의 상태를 비춘다는 점이다. 돈을 쓰는 방식은 감정에 따라 변한다. 마음이 안정된 날은 아주 작은 지출도 가볍고 자연스럽다. 하지만 마음이 복잡하면 필요하지 않은 소비로 감정을 쏟아내기도 한다. 불안할 때는 사소한 지출도 크게 느껴지고 자신감이 넘칠 때는 과감하게 비용이 나가기도 한다. 즉, 지출의 성격은 그날의 감정뿐 아니라 평소 삶을 대하는 태도까지 함께 드러낸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포기하느냐가 우리를 만든다. 돈을 쓰는 순간은 포기의 순간이기도 하다. 지갑을 열 때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내려놓는다. 그 포기의 방식에서 사람이 가진 결단의 깊이와 내면의 여유가 드러난다. 욕구를 좇아 쓰는 사람도 있고 가치를 좇아 쓰는 사람도 있다. 어떤 사람은 순간의 기쁨을 위해 선택하고 다른 사람은 오래 남는 의미를 위해 선택한다. 포기의 순간은 그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기준을 다시 세우는 과정이다. 돈을 쓰는 태도에는 자신과의 관계가 고스란히 담긴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지출을 통해 삶을 돌보는 방식을 알고 있다. 반대로 자신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사람은 필요한 곳에도 망설이거나 필요하지 않은 곳에서 감정적으로 흘려보내기도 한다. 지출은 곧 자기 대하는 방식의 반영이다. 돈을 어디에 쓰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삶을 꿈꾸는지 알 수 있다. 꿈은 거창한 말로 설명되지 않는다. 지출의 흐름 속에서 조용히 드러난다. 책을 사는 사람은 생각을 넓히고 싶어 하고 경험에 투자하는 사람은 삶의 깊이를 넓히고자 한다. 반대로 과시를 위해 쓰이는 돈은 안전하지 못한 마음이 보내는 신호일 때가 많다. 지출은 무의식의 방향을 보여주는 창과 같다. 타인을 대하는 방식에서도 돈의 쓰임은 조용히 빛을 발한다. 작은 선물을 건네는 태도, 식사 한 끼를 대접하는 마음,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지갑을 여는 손길, 이 모두는 금액보다 마음의 온도가 더 중요하다. 따스한 마음이 담긴 비용은 오래 남지만 억지와 과시는 쉽게 사라진다. 관계는 돈의 크기로 유지되지 않는다.
마음이 실린 선택이 관계를 단단하게 만든다. 좋은 관계는 금액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돈의 크기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마음이 오래 가치를 남긴다. 누군가를 위해 지출한 것이 진심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인정받기 위해 나온 것인지에 따라 전혀 다른 울림을 만든다. 돈을 쓰는 순간에는 늘 마음의 작은 결이 숨어 있다. 그 결을 스스로 바라보고 이해하는 사람은 돈의 쓰임에서 흔들리지 않는다. 어떤 곳에 돈이 흐르는지, 그 흐름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조금만 천천히 들여다보면 된다. 그 과정은 누군가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안의 흔들림을 가라앉히는 과정이다. 삶은 결국 마음의 선택들이 모여 만들어진다. 돈을 쓰는 일 역시 그 선택들 중 하나일 뿐이다. 하지만 그 하나가 지닌 의미는 작지 않다. 한 번의 지출에도 마음이 담기고 그 마음이 삶의 방향을 조용히 이끌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흐름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조금 더 단단한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중심을 만들어준다. 사람이 돈을 쓰는 모습은 갑자기 만들어진 행동이 아니다. 오랜 시간 쌓여온 마음의 습관, 매일같이 반복해온 삶의 방식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것이다. 그래서 지출을 보면 그 사람의 삶이 보이고 삶을 보면 돈의 흐름이 보인다. 둘은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 마음이 움직이면 행동이 따라오고 행동이 반복되면 태도가 되고 태도가 쌓이면 결국 습관이 된다. 작은 일에서 진심을 다하는 사람이 큰 일도 바르게 한다. 작은 지출 속에서도 마음의 결이 스며 있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선택이라도 그 안에 담긴 태도는 결코 작지 않다. 작은 곳에 정성을 다하는 사람은 큰 돈이 오가는 자리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반대로 사소한 지출을 대하는 태도가 흐트러진 사람은 중요한 선택 앞에서도 같은 모습을 드러낸다. 습관은 크기를 가리지 않는다. 크든 작든 태도는 늘 그 자리에서 시작된다. 사람이 돈을 쓰는 방식은 익숙한 마음의 방향을 따라 움직인다. 어떤 사람은 무엇을 사든 차분하고 어떤 사람은 사소한 지출에도 불안해한다. 또 어떤 사람은 누군가에게 베풀 때 자연스럽게 온기가 묻어난다. 이 모든 차이는 순간적 감정이 아니라 평소 마음이 머물러 온 자리에 대한 반응이다. 마음이 바르면 지출도 바르게 되고 마음이 흐트러지면 선택도 흐트러진다. 마음의 상태는 조금도 숨겨지지 않는다. 살아오며 마음을 어떻게 다뤄왔는지, 어떤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봤는지가 지출의 순간에 자연스레 드러난다. 마음이 차분하게 정돈된 사람은 불필요한 곳에 흔들리지 않고 필요한 곳에 기꺼이 마음을 내어준다. 반대로 마음이 정리되지 않은 사람은 지출을 통해 감정을 달래려 하기도 하고 누구에게나 인정받기 위해 돈을 움직이기도 한다. 돈은 마음의 정돈 상태를 가장 솔직히 비춘다. 태도는 한순간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어릴 때부터 쌓아온 가치관, 경험 속에서 형성된 감정, 그리고 삶을 마주한 방식이 오랜 시간 겹쳐져 하나의 흐름이 된다. 지출은 그 흐름의 끝에서 나타난 표식이다. 그 표식을 읽어보면 사람이 평소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가 조용히 드러난다. 사람의 행실은 마음의 그림자다. 숨기려 해도 늘 앞서 드러난다. 그림자처럼 드러나는 마음은 돈을 쓰는 순간에 특히 선명해진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이지만 지출의 방식에는 오래된 마음의 흔적이 남는다. 그 흔적은 억지로 만들어낼 수 없다.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고
억지로 감출수록 더 분명해진다. 어떤 사람은 베푸는 데 익숙하고 어떤 사람은 스스로를 챙기는 데 미숙하다. 누군가는 과도하게 아끼고 누군가는 이유 없이 흥청댄다. 이 모든 모습은 지출의 습관이 아니라 마음을 다뤄온 방식에서 비롯된다. 마음을 곧게 다룬 사람은 돈을 쓸 때도 여유가 흘러나오고 마음을 흔들리게 다뤄온 사람은 지출의 순간에도 갈등이 깊게 배어 있다. 사람이 돈을 쓰는 행동에는 기준이 있다. 그 기준은 외부에서 배운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가치를 삶의 중심에 두고 있는지가 지출의 쓰임새를 결정한다. 가치 있는 마음을 가진 이는 쓸 때도 그 가치를 지킨다. 가치를 세우는 일이 먼저다. 가치가 자리를 잡으면 지출은 그 자리를 따라 흘러간다. 마음속 기준이 분명한 사람은 남들이 어떻게 쓰는지에 흔들리지 않는다. 자신의 기준을 잃지 않기 때문이다. 반대로 기준이 흐릿한 사람은 지출도 흔들리고 흔들림 속에서 후회를 남긴다. 돈이 문제였던 것이 아니라 기준이 흔들렸던 것이다. 삶의 습관은 단단하게 보이지만 사실 작은 선택들로 만들어진다. 작은 지출에서 보이는 배려, 누군가를 위한 자연스러운 마음, 스스로를 돌보는 적절한 선택, 이 조용한 흔적들이 쌓여 따뜻한 하루, 단단한 한 해,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만들어간다. 돈을 쓰는 태도는 단순한 소비가 아니다. 그 태도는 오늘의 나를 다루는 방식, 그리고 내일의 나를 만들어가는 방식이다. 그래서 지출을 돌아본다는 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결을 바라보는 일과도 같다. 그리고 그 결을 차분히 들여다보는 순간, 우리는 조금 더 깊고 조금 더 온전한 선택으로 하루를 이어갈 수 있게 된다. 사람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말로 설명하려 한다. 하지만 말은 언제든 포장될 수 있고 감정에 따라 흔들릴 때도 많다. 그런데 돈의 흐름은 그 포장을 벗겨버린다. 어디에 비용이 향하는지 보면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삶을 더 가까이 두고 있는지 조용히 드러난다. 우리는 늘 선택을 한다. 가족과 자신, 일과 휴식, 내면과 외면,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 사이에서 선택이 이어진다. 그 선택에 따라 시간을 쓰고, 에너지를 쓰고, 그리고 결국 돈을 쓴다. 이 세 가지의 방향이 같다면 그 사람의 우선순위는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다.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그것을 위해 무엇을 잃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살펴보라. 우선순위는 말로 드러나지 않는다. 무엇을 위해 기꺼이 비용을 내는지 보면 사람이 무엇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는지 알 수 있다. 시간을 내는데 아까워하지 않는 대상, 지출이 부담스럽지 않은 대상, 기꺼이 마음을 담는 대상, 그곳이 바로 마음이 오래 머물러 있는 자리다. 어떤 사람은 배움을 우선한다. 배움에 쓰는 돈은 자신을 채우기 위한 선택이기에 기꺼이 지불한다. 어떤 사람은 사람 관계를 우선한다. 함께 식사하는 비용, 작은 선물 하나에도 따뜻함을 담는다. 또 어떤 사람은 스스로의 안정을 우선한다. 음식 하나, 공간 하나에도 평온을 유지하기 위한 선택이 담긴다. 이 모든 장면은 말보다 정확하게 마음의 순서를 보여준다. 하지만 우선순위는 늘 선명하지 않다. 삶이 복잡해질수록, 감정이 흔들릴수록 돈이 향하는 방향도 혼란스러워진다. 원하지 않던 곳에 돈이 흘러가기도 하고 정작 소중한 것에는 주저하게 되기도 한다. 이런 혼란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내면의 방향이 흐려졌다는 신호일 때가 많다.
지출은 나의 현재 상태를 보여주는 거울이다. 마음이 흔들리면 선택도 흔들리고, 선택이 흔들리면 삶도 흔들린다. 우선순위를 잃은 순간, 사소한 지출에도 후회가 쌓이고, 중요한 곳에는 망설임이 깊어진다. 그래서 마음의 중심을 세운다는 것은 돈의 방향을 바로잡는 일과 닮아 있다. 내가 무엇을 지키고 싶은지, 무엇을 잃고 싶지 않은지, 그 기준을 스스로 알고 있을 때 지출은 자연스럽게 정돈된다. 어떤 사람은 진정으로 원하지 않는 곳에 습관적으로 돈을 흘려보낸다. 그 습관은 누가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자신도 모르는 사이 만들어진 감정의 패턴이다. 반대로 자신의 기준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지출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묻는다. 이 선택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내가 지키고 싶은 삶의 방향과 맞는지, 이 질문이 지출을 단단하게 만든다. 우리는 지출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우선순위를 잃어 흔들린다. 마음의 순서를 잃은 사람은 무엇을 먼저 챙겨야 하는지 갈피를 잡지 못한다. 그래서 돈이 엉뚱한 곳으로 흐르고 후회가 하나둘 쌓여간다. 지출은 실수일 수 있지만 우선순위의 혼란은 오래 남는다.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잃고 선택했다는 사실이 더 크게 마음을 흔든다. 반대로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은 지출에 불안이 없다. 필요한 곳에 쓸 때도, 누군가를 위할 때도, 자신을 돌볼 때도 그 틀어짐이 없다. 그 선택 뒤에는 기준을 잃지 않으려는 마음의 단단함이 있다. 우선순위는 거창하지 않아도 된다. 말로 멋지게 정리된 문장일 필요도 없다. 그저 삶에서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 놓치고 싶지 않은 것, 지키고 싶은 마음을 조용히 바라보면 된다.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선택은 달라지고, 선택이 달라지면 지출 역시 달라진다. 돈이 흐르는 곳에 마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그 그림자가 삶의 방향을 만든다. 돈은 마음보다 빠르게 움직이지만 마음보다 정확하게 흔적을 남긴다. 그 흔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어떤 삶을 향해 가고 있는지가 보인다. 지출은 우선순위의 기록이고 삶의 흐름은 그 기록을 따라 만들어진다. 우선순위를 바로 세운다는 것은 돈을 조절하겠다는 뜻이 아니다. 마음을 정리하겠다는 뜻이다. 마음을 정리하면 무엇을 위해 쓰고 무엇을 비워내야 하는지 조용히 구분되기 시작한다. 그 구분은 삶을 구속하는 규칙이 아니라 삶을 가볍게 만드는 기준이다. 그리고 그 기준이 하루의 선택을 지켜주고 그 선택들이 쌓여 마음의 평온을 만든다. 우리는 모두 매일 선택하고 그 선택 속에서 마음의 방향을 잃기도 하고 되찾기도 한다. 지출은 그 방향을 보여주는 작은 흔적일 뿐이지만 그 작은 흔적을 알아보는 순간 삶의 중심이 조금 더 분명해진다. 돈을 대하는 마음은 인간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비춘다. 누군가는 돈 앞에서 여유를 잃고 누군가는 돈 앞에서 마음의 그릇을 잃는다. 반대로 누군가는 같은 순간의 내면의 깊이를 드러낸다. 돈은 결국 사람을 무너뜨리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의 결을 드러내는 거울에 가깝다. 사람은 살아가며 수많은 감정을 마주한다. 불안, 조급함, 욕망, 비교, 결핍, 이 감정들이 정리되지 않은 채 쌓여 있을 때 돈은 그 감정들을 그대로 끌어올린다. 작은 지출 하나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누군가의 소비를 보면 이유 없이 자신이 위축되기도 한다. 이 흔들림은 돈이 흔들린 것이 아니라 마음이 이미 깊은 곳에서 갈피를 잃고 있다는 신호다. 마음이 혼탁하면 바라보는 모든 것이 흐려진다. 흐려진 마음은 지출의 순간에도 흔들린다.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던 선택이 그날따라 크게 느껴지고 필요 없는 곳에 돈을 쓰면서도 어떤 공허함을 달래려는 마음이 스며 있다. 마음의 혼탁함은 지출의 방향을 뒤틀고 지출의 뒤틀림은 다시 마음을 무겁게 만든다. 이 반복 안에 오래 머물면 사람은 돈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마음이 먼저 흐려졌던 것이다. 반대로 마음이 정돈된 사람은 돈을 대하는 순간에도 차분하다. 감정이 흔들려도 중심이 무너지지 않고 상황이 복잡해도 필요와 욕구를 분명히 구분한다. 이런 사람은 돈으로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으며 돈 부족이나 비교 속에서도 마음을 잃지 않는다. 마음의 깊이가 지출을 지켜주는 것이다. 삶의 깊이는 가진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태도에서 드러난다. 깊이 있는 사람은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다루는지 아는 사람이다. 돈을 쓸 때도 그 깊이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작은 지출에도 감사가 담기고 누군가를 위한 선택에도 강요가 없다. 스스로를 위한 지출에도 지나친 기대나 비교가 없다. 깊이 있는 마음은 돈과 마음의 거리를 적당히 유지한다. 반면 마음이 얕아진 사람은 돈과 감정의 거리를 좁혀버린다. 지출로 위안을 얻으려 하고 과시로 자신감을 얻으려 한다. 지갑을 열어야 마음이 채워지는 것처럼 느끼지만 그 채움은 금방 사라지고 남는 것은 더 깊어진 허전함뿐이다. 마음이 제자리를 잃으면 돈은 아무리 많아도 불안을 멈추지 못한다. 사람은 가진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쓰는 방식에서 드러난다. 많음을 자랑하는 사람보다 어디에 쓰는지를 아는 사람이 더 단단하다. 돈을 많이 쓰는 것이 깊이가 아니라 돈을 쓰는 태도가 깊이를 만든다. 크고 작은 지출보다 그 지출에 담긴 마음의 결이 사람의 품격을 결정한다. 감정이 불안정한 사람은 돈 앞에서 자신을 잃는다. 반대로 감정을 이해하는 사람은 돈 앞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다. 무너짐은 돈 때문이 아니라 감정의 뿌리가 흔들려 있기 때문이다. 뿌리가 단단한 사람은 돈에 많고 적음이 삶을 흔들지 못한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서로를 바라보는 방식에서 탄생한다. 관계를 바라보는 태도 역시 돈을 쓰는 방식에 드러난다. 누군가를 위할 때 억지로 쓰는 사람은 마음의 중심이 흐리고 진심으로 쓰는 사람은 그 순간에도 따뜻한 온기가 묻어난다. 돈이 관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관계를 지킨다. 단단한 마음은 돈을 써도 상처가 남지 않게 하고 베풀어도 후회가 남지 않게 만든다. 사람은 누구나 흔들린다. 하지만 흔들린 마음을 다시 세우려면 돈을 억지로 줄이거나 늘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먼저 들여다봐야 한다. 지출의 문제는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내면의 문제에서 시작된다. 마음을 이해하면 돈의 방향은 자연스럽게 제자리를 찾는다. 우리는 돈을 통해 마음을 잃을 수도 있고 돈을 통해 마음의 깊이를 확인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돈을 대하는 순간의 마음이다. 그 마음이 삶을 가볍게 만들기도 하고 삶을 복잡하게 만들기도 한다. 그리고 이 차이를 천천히 알아보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단단한 하루를 만들어 간다. 사람은 살아가며 많은 것을 남기려 한다. 말도 남기고, 일도 남기고, 물건도 남긴다. 하지만 가장 오래 남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다. 가장 오래 남는 것은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그 마음이 어떤 흔적을 만들어냈는지다. 돈은 빠르게 흘러가고 금방 사라진다. 오늘 쓴 지출은 내일이면 잊히고 그 흔적은 장부에서만 남는다. 하지만
그때 담았던 마음은 표정에 남고 관계에 남고 기억 속에 남는다. 돈의 흔적이 아니라 마음의 흔적이 사람 사이를 이어주고 나 자신을 다시 바라보게 한다. 사람의 진정한 재산은 마음에 남긴 흔적이다. 돈은 없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한 번 남은 마음의 흔적은 되돌릴 수 없다. 따뜻하게 쓴 돈은 오래 기억에 남고 차갑게 쓴 돈은 오래 상처로 남는다. 비용의 크기는 잊히지만 그때의 마음은 잊히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작은 도움 하나에도 진심을 담아 기억에 남기고 어떤 사람은 큰 금액을 써도 마음이 섞여 있지 않아 금세 흐려진다. 결국 오래 남는 것은 돈의 크기가 아니라 그 순간 품었던 마음의 깊이다. 돈은 통장을 떠나지만 마음은 사람의 마음 속에 남는다. 함께한 시간, 건네준 배려, 말없이 도와준 순간들이 오래 지나도 따뜻하게 떠오른다. 그때의 마음이 흔적이 되어 상대의 하루를 단단하게 만들고 스스로의 삶도 깊어지게 한다. 그러나 모든 흔적이 따뜻한 것은 아니다. 조급한 마음으로 쓴 지출, 비교심에 흔들려 흘려보낸 돈, 억지로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사용한 비용, 이런 흔적들은 시간이 지나도 스스로를 불편하게 만든다. 돈은 이미 지나갔지만 마음은 아직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한다. 사람은 잊었다고 생각해도 마음은 그때의 온도를 기억한다. 온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마음에는 정확하게 새겨진다. 차갑게 건넨 돈은 차갑게 돌아오고 따뜻하게 쓴 돈은 시간이 지나도 상대의 마음속에 부드럽게 남아있다. 이 온도는 계산으로 만들 수 없고 억지로 꾸밀 수도 없다. 그때의 마음 상태가 그대로 담겨 나타난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흔적을 남긴다. 누군가를 위해 건넨 작은 지출,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해 쓴 비용, 가족을 위해 기꺼이 내려놓은 선택들, 이 선택들은 시간이 지나면 금액은 사라지고 의미만 남는다. 그 의미가 삶을 단단하게 하거나 혹은 마음을 무겁게 하기도 한다. 돈을 쓴다는 것은 어떤 가치를 선택한다는 뜻이다. 그 선택에는 늘 마음이 따라붙는다. 평온한 마음으로 선택하면 흔적도 고요하게 남고 조급한 마음으로 선택하면 흔적도 거칠게 남는다. 그래서 지출을 돌아본다는 것은 돈의 기록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기록을 들여다보는 일에 가깝다. 삶은 마음이 남긴 흔적으로 이루어진다. 흔적은 무언가를 지운 자리가 아니라 어떤 마음이 지나간 자리다. 따뜻한 마음이 지나간 자리는 오래도록 부드럽게 남고 불안한 마음이 지나간 자리는 오래도록 어둡게 남는다. 흔적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자리의 의미를 더 선명하게 만든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돈은 인상을 만들지 못한다. 늘 마음이 인상을 만든다. 작은 배려 하나, 사소한 지출 하나, 말없이 챙겨준 선택 하나가 오래도록 관계를 달라지게 한다. 그 순간의 마음이 상대에게 기억으로 남기 때문이다. 반대로 억지로 베푼 배려, 속으로 계산하며 건넨 비용, 비교에서 비롯된 지출들은 금세 잊히거나 조금씩 상처로 변하기도 한다. 마음이 비어있는 선택은 흔적도 오래 남지 않는다. 사람의 평판은 가진 돈이 아니라 남긴 마음에서 비롯된다. 평판은 말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결국 마음으로 느낀 것을 오래 기억한다.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가 조용히 인생을 만들어간다. 이 마음의 흔적이 돈보다 가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돈은 오늘 쓰면 내일 사라지지만 마음은 오늘 쓰면 오래 남는다. 그 마음이 쌓여 관계의 신뢰가 되고 삶의 품격이 되고 자신을 지켜주는 기준이 된다. 우리는 돈보다 마음을 오래 남기며 살아간다. 그리고 그 마음의 흔적들이 조용히 우리 인생의 방향을 완성해 간다. 다시 반복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사람은 살면서 수많은 선택을 한다. 좋은 말을 할지, 마음을 다스릴지, 이익을 좇을지, 품격을 지킬지, 그 수많은 선택 중에서도 가장 숨기기 어려운 선택이 하나 있다. 바로 돈을 어떻게 쓰는가라는 선택이다. 돈을 쓰는 순간에는 마음의 결이 그대로 드러난다. 지갑을 여는 방식에는 그 사람이 살아온 습관이 담겨 있고, 어디에 돈을 쓰는가에는 평소에 품어온 가치관이 스며 있다. 그래서 오래 보지 않아도 느껴지는 순간이 있다. 아, 이 사람은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구나. 그 순간은 말보다 빠르고 표정보다 정확하다. 작은 선택이 큰 인생을 만든다. 돈을 쓰는 순간은 작아 보이지만 인생 전체를 비춘다. 작은 지출이어도 어떤 마음으로 쓰는지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가 된다. 어떤 이는 베풀 기회를 찾고, 어떤 이는 자신을 채우는 데 쓴다. 또 어떤 이는 필요하지 않은 과실을 위해 돈을 고집스럽게 흘린다. 이 모든 장면은 가볍게 스쳐가는 듯하지만 결국은 그 사람의 내면을 조용히 드러낸다. 돈을 쓸 때 사람이 드러난다. 이 문장은 단지 소비 습관에 대한 조언이 아니다. 살아온 마음의 결을 비추는 거울 같은 문장이다. 사람마다 돈을 대하는 방식은 다르다. 하지만 그 방식은 늘 깊은 곳에서 올라온다. 기쁨으로 쓰는 사람도 있고, 조급함 때문에 쓰는 사람도 있고, 상대에게 인정받기 위해 쓰는 사람도 있다. 무엇을 위해 쓰는가 보다 어떤 마음에서 흘러나왔는지가 더 중요하다. 사람의 마음은 행동에서 드러난다. 돈 역시 하나의 행동이다. 행동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처럼 돈의 흐름도 결국 마음의 방향을 따라간다. 겉으로는 이성적으로 계산하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오래 쌓인 감정, 성향, 가치관이 돈을 움직인다. 그래서 돈의 흐름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돈은 지나가고 마음은 남는다. 이 문장을 깊게 바라보면 돈 자체는 금방 사라지는 흐름이지만 그 돈을 쓸 때 발현된 마음은 오래 남는다는 뜻이다. 그 마음이 사람 사이에 흔적을 남기고 나중에는 신뢰나 실망이라는 형태로 돌아온다. 좋은 자리에 자연스럽게 지갑을 열어주는 사람을 보면 그 속에 품은 온기가 느껴진다. 반대로 작은 비용에도 마음이 좁아지는 사람을 보면 그 안에 쌓인 불안과 결핍이 보인다. 결국 돈을 어떻게 쓰는지는 그 사람이 삶을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다. 베품은 가진 것보다 마음에서 나온다. 이 말이 알려주는 것처럼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작은 금액을 쓰더라도 따뜻한 마음이 실릴 수 있고 큰 금액이더라도 허영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다. 중요한 것은 흐르는 방향을 결정하는 마음이다. 때로는 누군가에게 작은 선물을 건네는 순간에도 그 사람의 품격이 드러난다. 또 어떤 순간에는 자신을 챙기기 위해 쓰는 돈이 자존감을 세워주는 일이 되기도 한다. 지출은 단순한 돈의 이동이 아니라 삶의 마음가짐을 보여주는 언어다. 가치 있는 곳에 마음을 두면 선택도 가치로 흐른다. 결국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지가 돈의 쓰임을 결정한다. 돈은 스스로 움직이지 않는다. 마음이 먼저 방향을 세우고 돈은 그 뒤를 따라가는 것이다. 그래서 돈을 쓰는 태도는
삶의 태도를 비추는 거울이 된다. 그 거울을 들여다보면 지금의 내가 어떤 마음을 키우며 살고 있는지가 조용히 드러난다. 이제 그 마음을 천천히 들여다보려 한다. 돈을 쓰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마음의 깊이, 그 안에 담긴 온도, 그리고 오래 남는 흔적을 함께 바라보려 한다. 그 흔적을 바르게 이해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더 단단한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 돈을 쓰는 일은 누구에게나 반복되는 일상이다. 하지만 그 일상 속에서 드러나는 마음은 모두 다르다. 어떤 사람은 작은 지출에도 미묘한 배려가 담기고, 어떤 사람은 큰 돈을 쓰면서도 마음의 공허함을 감추지 못한다. 같은 동작, 같은 지출 속에서도 어떤 마음에서 흘러나온 선택인지에 따라 그 의미는 전혀 다르게 자리 잡는다. 돈을 쓰는 순간은 생각보다 더 정직하다. 말로는 겸손을 보여도 지출에서 드러나는 마음은 쉽게 숨겨지지 않는다. 눈짓이나 표정보다 더 선명하게 그 사람의 결이 비춰지는 때가 있다. 그 결은 설명이 아니라 행동으로 남는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알고 싶다면 말보다 선택을, 선택보다 지출을 보면 알 수 있다. 어떤 것을 원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 기꺼이 대가를 치르느냐가 그 사람을 말해준다. 이 문장이 말해주는 핵심은 우리가 돈을 쓰는 대상이 곧 마음의 우선순위라는 것이다. 가치를 두지 않는 곳에는 단 한 푼도 쓰지 않지만 진심을 두는 곳에는 자연스럽게 비용이 흐른다. 이 흐름은 노력해 만든 것이 아니라 오래된 내면의 방향이 겉으로 드러난 것뿐이다. 어떤 사람은 편안함보다 의미를 선택한다. 또 어떤 사람은 의미보다 드러남을 선택한다. 누군가는 자신보다 타인을 먼저 떠올리고 누군가는 타인보다 자신을 먼저 챙긴다. 이 모든 선택은 인생을 더 단단하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인생을 더 복잡하게 만들기도 한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선택들이 모두 평소 마음의 상태를 비춘다는 점이다. 돈을 쓰는 방식은 감정에 따라 변한다. 마음이 안정된 날은 아주 작은 지출도 가볍고 자연스럽다. 하지만 마음이 복잡하면 필요하지 않은 소비로 감정을 쏟아내기도 한다. 불안할 때는 사소한 지출도 크게 느껴지고 자신감이 넘칠 때는 과감하게 비용이 나가기도 한다. 즉, 지출의 성격은 그날의 감정뿐 아니라 평소 삶을 대하는 태도까지 함께 드러낸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포기하느냐가 우리를 만든다. 돈을 쓰는 순간은 포기의 순간이기도 하다. 지갑을 열 때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내려놓는다. 그 포기의 방식에서 사람이 가진 결단의 깊이와 내면의 여유가 드러난다. 욕구를 쫓아 쓰는 사람도 있고 가치를 쫓아 쓰는 사람도 있다. 어떤 사람은 순간의 기쁨을 위해 선택하고 다른 사람은 오래 남는 의미를 위해 선택한다. 포기의 순간은 그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기준을 다시 세우는 과정이다. 돈을 쓰는 태도에는 자신과의 관계가 고스란히 담긴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지출을 통해 삶을 돌보는 방식을 알고 있다. 반대로 자신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사람은 필요한 곳에도 망설이거나 필요하지 않은 곳에서 감정적으로 흘려보내기도 한다. 지출은 곧 자기 대하는 방식의 반영이다. 돈을 어디에 쓰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삶을 꿈꾸는지 알 수 있다. 꿈은 거창한 말로 설명되지 않는다. 지출의 흐름 속에서 조용히 드러난다. 책을 사는 사람은 생각을 넓히고 싶어 하고 경험에 투자하는 사람은 삶의 깊이를 넓히고자 한다. 반대로 과시를 위해 쓰이는 돈은 안전하지 못한 마음이 보내는 신호일 때가 많다. 지출은 무의식의 방향을 보여주는 창과 같다.
타인을 대하는 방식에서도 돈의 쓰임은 조용히 빛을 발한다. 작은 선물을 건네는 태도, 식사 한 끼를 대접하는 마음,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지갑을 여는 손길, 이 모두는 금액보다 마음의 온도가 더 중요하다. 따스한 마음이 담긴 비용은 오래 남지만 억지와 과시는 쉽게 사라진다. 관계는 돈의 크기로 유지되지 않는다. 마음이 실린 선택이 관계를 단단하게 만든다. 좋은 관계는 금액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돈의 크기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마음이 오래 가치를 남긴다. 누군가를 위해 지출한 것이 진심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인정받기 위해 나온 것인지에 따라 전혀 다른 울림을 만든다. 돈을 쓰는 순간에는 늘 마음의 작은 결이 숨어 있다. 그 결을 스스로 바라보고 이해하는 사람은 돈의 쓰임에서 흔들리지 않는다. 어떤 곳에 돈이 흐르는지, 그 흐름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조금만 천천히 들여다보면 된다. 그 과정은 누군가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안의 흔들림을 가라앉히는 과정이다. 삶은 결국 마음의 선택들이 모여 만들어진다. 돈을 쓰는 일 역시 그 선택들 중 하나일 뿐이다. 하지만 그 하나가 지닌 의미는 작지 않다. 한 번의 지출에도 마음이 담기고 그 마음이 삶의 방향을 조용히 이끌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흐름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조금 더 단단한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중심을 만들어준다. 사람이 돈을 쓰는 모습은 갑자기 만들어진 행동이 아니다. 오랜 시간 쌓여온 마음의 습관, 매일같이 반복해온 삶의 방식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것이다. 그래서 지출을 보면 그 사람의 삶이 보이고 삶을 보면 돈의 흐름이 보인다. 둘은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 마음이 움직이면 행동이 따라오고 행동이 반복되면 태도가 되고 태도가 쌓이면 결국 습관이 된다. 작은 일에서 진심을 다하는 사람이 큰 일도 바르게 한다. 작은 지출 속에서도 마음의 결이 스며 있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선택이라도 그 안에 담긴 태도는 결코 작지 않다. 작은 곳에 정성을 다하는 사람은 큰 돈이 오가는 자리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반대로 사소한 지출을 대하는 태도가 흐트러진 사람은 중요한 선택 앞에서도 같은 모습을 드러낸다. 습관은 크기를 가리지 않는다. 크든 작든 태도는 늘 그 자리에서 시작된다. 사람이 돈을 쓰는 방식은 익숙한 마음의 방향을 따라 움직인다. 어떤 사람은 무엇을 사든 차분하고 어떤 사람은 사소한 지출에도 불안해한다. 또 어떤 사람은 누군가에게 베풀 때 자연스럽게 온기가 묻어난다. 이 모든 차이는 순간적 감정이 아니라 평소 마음이 머물러 온 자리에 대한 반응이다. 마음이 바르면 지출도 바르게 되고 마음이 흐트러지면 선택도 흐트러진다. 마음의 상태는 조금도 숨겨지지 않는다. 살아오며 마음을 어떻게 다뤄왔는지, 어떤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봤는지가 지출의 순간에 자연스레 드러난다. 마음이 차분하게 정돈된 사람은 불필요한 곳에 흔들리지 않고 필요한 곳에 기꺼이 마음을 내어준다. 반대로 마음이 정리되지 않은 사람은 지출을 통해 감정을 달래려 하기도 하고 누구에게나 인정받기 위해 돈을 움직이기도 한다. 돈은 마음의 정돈 상태를 가장 솔직히 비춘다. 태도는 한순간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어릴 때부터 쌓아온 가치관, 경험 속에서 형성된 감정, 그리고 삶을 마주한 방식이 오랜 시간 겹쳐져 하나의 흐름이 된다. 지출은 그 흐름의 끝에서 나타난 표식이다. 그 표식을 읽어보면 사람이 평소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가 조용히 드러난다.
사람의 행실은 마음의 그림자다. 숨기려 해도 늘 앞서 드러난다. 그림자처럼 드러나는 마음은 돈을 쓰는 순간에 특히 선명해진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이지만 지출의 방식에는 오래된 마음의 흔적이 남는다. 그 흔적은 억지로 만들어낼 수 없다.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고 억지로 감출수록 더 분명해진다. 어떤 사람은 베푸는 데 익숙하고 어떤 사람은 스스로를 챙기는 데 미숙하다. 누군가는 과도하게 아끼고 누군가는 이유 없이 흥청댄다. 이 모든 모습은 지출의 습관이 아니라 마음을 다뤄온 방식에서 비롯된다. 마음을 곧게 다룬 사람은 돈을 쓸 때도 여유가 흘러나오고 마음을 흔들리게 다뤄온 사람은 지출의 순간에도 갈등이 깊게 배어 있다. 사람이 돈을 쓰는 행동에는 기준이 있다. 그 기준은 외부에서 배운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가치를 삶의 중심에 두고 있는지가 지출의 쓰임새를 결정한다. 가치 있는 마음을 가진 이는 쓸 때도 그 가치를 지킨다. 가치를 세우는 일이 먼저다. 가치가 자리를 잡으면 지출은 그 자리를 따라 흘러간다. 마음속 기준이 분명한 사람은 남들이 어떻게 쓰는지에 흔들리지 않는다. 자신의 기준을 잃지 않기 때문이다. 반대로 기준이 흐릿한 사람은 지출도 흔들리고 흔들림 속에서 후회를 남긴다. 돈이 문제였던 것이 아니라 기준이 흔들렸던 것이다. 삶의 습관은 단단하게 보이지만 사실 작은 선택들로 만들어진다. 작은 지출에서 보이는 배려, 누군가를 위한 자연스러운 마음, 스스로를 돌보는 적절한 선택, 이 조용한 흔적들이 쌓여 따뜻한 하루, 단단한 한 해,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만들어간다. 돈을 쓰는 태도는 단순한 소비가 아니다. 그 태도는 오늘의 나를 다루는 방식, 그리고 내일의 나를 만들어가는 방식이다. 그래서 지출을 돌아본다는 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결을 바라보는 일과도 같다. 그리고 그 결을 차분히 들여다보는 순간 우리는 조금 더 깊고 조금 더 온전한 선택으로 하루를 이어갈 수 있게 된다. 사람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말로 설명하려 한다. 하지만 말은 언제든 포장될 수 있고 감정에 따라 흔들릴 때도 많다. 그런데 돈의 흐름은 그 포장을 벗겨버린다. 어디에 비용이 향하는지 보면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삶을 더 가까이 두고 있는지 조용히 드러난다. 우리는 늘 선택을 한다. 가족과 자신, 일과 휴식, 내면과 외면,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 사이에서 선택이 이어진다. 그 선택에 따라 시간을 쓰고, 에너지를 쓰고, 그리고 결국 돈을 쓴다. 이 세 가지의 방향이 같다면 그 사람의 우선순위는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다.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그것을 위해 무엇을 잃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살펴보라. 우선순위는 말로 드러나지 않는다. 무엇을 위해 기꺼이 비용을 내는지 보면 사람이 무엇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는지 알 수 있다. 시간을 내는데 아까워하지 않는 대상, 지출이 부담스럽지 않은 대상, 기꺼이 마음을 담는 대상, 그곳이 바로 마음이 오래 머물러 있는 자리다. 어떤 사람은 배움을 우선한다. 배움에 쓰는 돈은 자신을 채우기 위한 선택이기에 기꺼이 지불한다. 어떤 사람은 사람 관계를 우선한다. 함께 식사하는 비용, 작은 선물 하나에도 따뜻함을 담는다. 또 어떤 사람은 스스로의 안정을 우선한다. 음식 하나, 공간 하나에도 평온을 유지하기 위한 선택이 담긴다. 이 모든 장면은 말보다 정확하게
마음의 순서를 보여준다. 하지만 우선순위는 늘 선명하지 않다. 삶이 복잡해질수록, 감정이 흔들릴수록 돈이 향하는 방향도 혼란스러워진다. 원하지 않던 곳에 돈이 흘러가기도 하고 정작 소중한 것에는 주저하게 되기도 한다. 이런 혼란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내면의 방향이 흐려졌다는 신호일 때가 많다. 지출은 나의 현재 상태를 보여주는 거울이다. 마음이 흔들리면 선택도 흔들리고 선택이 흔들리면 삶도 흔들린다. 우선순위를 잃은 순간 사소한 지출에도 후회가 쌓이고 중요한 곳에는 망설임이 깊어진다. 그래서 마음의 중심을 세운다는 것은 돈의 방향을 바로잡는 일과 닮아 있다. 내가 무엇을 지키고 싶은지, 무엇을 잃고 싶지 않은지, 그 기준을 스스로 알고 있을 때 지출은 자연스럽게 정돈된다. 어떤 사람은 진정으로 원하지 않는 곳에 습관적으로 돈을 흘려보낸다. 그 습관은 누가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자신도 모르는 사이 만들어진 감정의 패턴이다. 반대로 자신의 기준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지출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묻는다. 이 선택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내가 지키고 싶은 삶의 방향과 맞는지, 이 질문이 지출을 단단하게 만든다. 우리는 지출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우선순위를 잃어 흔들린다. 마음의 순서를 잃은 사람은 무엇을 먼저 챙겨야 하는지 갈피를 잡지 못한다. 그래서 돈이 엉뚱한 곳으로 흐르고 후회가 하나둘 쌓여간다. 지출은 실수일 수 있지만 우선순위의 혼란은 오래 남는다.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잃고 선택했다는 사실이 더 크게 마음을 흔든다. 반대로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은 지출에 불안이 없다. 필요한 곳에 쓸 때도, 누군가를 위할 때도, 자신을 돌볼 때도 그 틀어짐이 없다. 그 선택 뒤에는 기준을 잃지 않으려는 마음의 단단함이 있다. 우선순위는 거창하지 않아도 된다. 말로 멋지게 정리된 문장일 필요도 없다. 그저 삶에서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 놓치고 싶지 않은 것, 지키고 싶은 마음을 조용히 바라보면 된다.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선택은 달라지고, 선택이 달라지면 지출 역시 달라진다. 돈이 흐르는 곳에 마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그 그림자가 삶의 방향을 만든다. 돈은 마음보다 빠르게 움직이지만 마음보다 정확하게 흔적을 남긴다. 그 흔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어떤 삶을 향해 가고 있는지가 보인다. 지출은 우선순위의 기록이고 삶의 흐름은 그 기록을 따라 만들어진다. 우선순위를 바로 세운다는 것은 돈을 조절하겠다는 뜻이 아니다. 마음을 정리하겠다는 뜻이다. 마음을 정리하면 무엇을 위해 쓰고 무엇을 비워내야 하는지 조용히 구분되기 시작한다. 그 구분은 삶을 구속하는 규칙이 아니라 삶을 가볍게 만드는 기준이다. 그리고 그 기준이 하루의 선택을 지켜주고 그 선택들이 쌓여 마음의 평온을 만든다. 우리는 모두 매일 선택하고 그 선택 속에서 마음의 방향을 잃기도 하고 되찾기도 한다. 지출은 그 방향을 보여주는 작은 흔적일 뿐이지만 그 작은 흔적을 알아보는 순간 삶의 중심이 조금 더 분명해진다. 돈을 대하는 마음은 인간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비춘다. 누군가는 돈 앞에서 여유를 잃고 누군가는 돈 앞에서 마음의 그릇을 잃는다. 반대로 누군가는 같은 순간의 내면의 깊이를 드러낸다. 돈은 결국 사람을 무너뜨리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의 결을 드러내는 거울에 가깝다. 사람은 살아가며 수많은 감정을 마주한다. 불안, 조급함, 욕망, 비교, 결핍, 이 감정들이 정리되지 않은 채 쌓여 있을 때
돈은 그 감정들을 그대로 끌어올린다. 작은 지출 하나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누군가의 소비를 보면 이유 없이 자신이 위축되기도 한다. 이 흔들림은 돈이 흔들린 것이 아니라 마음이 이미 깊은 곳에서 갈피를 잃고 있다는 신호다. 마음이 혼탁하면 바라보는 모든 것이 흐려진다. 흐려진 마음은 지출의 순간에도 흔들린다.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던 선택이 그날따라 크게 느껴지고 필요 없는 곳에 돈을 쓰면서도 어떤 공허함을 달래려는 마음이 스며 있다. 마음의 혼탁함은 지출의 방향을 뒤틀고 지출의 뒤틀림은 다시 마음을 무겁게 만든다. 이 반복 안에 오래 머물면 사람은 돈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마음이 먼저 흐려졌던 것이다. 반대로 마음이 정돈된 사람은 돈을 대하는 순간에도 차분하다. 감정이 흔들려도 중심이 무너지지 않고 상황이 복잡해도 필요와 욕구를 분명히 구분한다. 이런 사람은 돈으로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으며 돈 부족이나 비교 속에서도 마음을 잃지 않는다. 마음의 깊이가 지출을 지켜주는 것이다. 삶의 깊이는 가진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태도에서 드러난다. 깊이 있는 사람은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다루는지 아는 사람이다. 돈을 쓸 때도 그 깊이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작은 지출에도 감사가 담기고 누군가를 위한 선택에도 강요가 없다. 스스로를 위한 지출에도 지나친 기대나 비교가 없다. 깊이 있는 마음은 돈과 마음의 거리를 적당히 유지한다. 반면 마음이 얕아진 사람은 돈과 감정의 거리를 좁혀버린다. 지출로 위안을 얻으려 하고 과시로 자신감을 얻으려 한다. 지갑을 열어야 마음이 채워지는 것처럼 느끼지만 그 채움은 금방 사라지고 남는 것은 더 깊어진 허전함뿐이다. 마음이 제자리를 잃으면 돈은 아무리 많아도 불안을 멈추지 못한다. 사람은 가진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쓰는 방식에서 드러난다. 많음을 자랑하는 사람보다 어디에 쓰는지를 아는 사람이 더 단단하다. 돈을 많이 쓰는 것이 깊이가 아니라 돈을 쓰는 태도가 깊이를 만든다. 크고 작은 지출보다 그 지출에 담긴 마음의 결이 사람의 품격을 결정한다. 감정이 불안정한 사람은 돈 앞에서 자신을 잃는다. 반대로 감정을 이해하는 사람은 돈 앞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다. 무너짐은 돈 때문이 아니라 감정의 뿌리가 흔들려 있기 때문이다. 뿌리가 단단한 사람은 돈에 많고 적음이 삶을 흔들지 못한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서로를 바라보는 방식에서 탄생한다. 관계를 바라보는 태도 역시 돈을 쓰는 방식에 드러난다. 누군가를 위할 때 억지로 쓰는 사람은 마음의 중심이 흐리고 진심으로 쓰는 사람은 그 순간에도 따뜻한 온기가 묻어난다. 돈이 관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관계를 지킨다. 단단한 마음은 돈을 써도 상처가 남지 않게 하고 베풀어도 후회가 남지 않게 만든다. 사람은 누구나 흔들린다. 하지만 흔들린 마음을 다시 세우려면 돈을 억지로 줄이거나 늘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먼저 들여다봐야 한다. 지출의 문제는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내면의 문제에서 시작된다. 마음을 이해하면 돈의 방향은 자연스럽게 제자리를 찾는다. 우리는 돈을 통해 마음을 잃을 수도 있고 돈을 통해 마음의 깊이를 확인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돈을 대하는 순간의 마음이다. 그 마음이 삶을 가볍게 만들기도 하고 삶을 복잡하게 만들기도 한다. 그리고 이 차이를 천천히 알아보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단단한 하루를 만들어 간다. 사람은 살아가며 많은 것을 남기려 한다. 말도 남기고
일도 남기고 물건도 남긴다. 하지만 가장 오래 남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다. 가장 오래 남는 것은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그 마음이 어떤 흔적을 만들어냈는지다. 돈은 빠르게 흘러가고 금방 사라진다. 오늘 쓴 지출은 내일이면 잊히고 그 흔적은 장부에서만 남는다. 하지만 그때 담았던 마음은 표정에 남고 관계에 남고 기억 속에 남는다. 돈의 흔적이 아니라 마음의 흔적이 사람 사이를 이어주고 나 자신을 다시 바라보게 한다. 사람의 진정한 재산은 마음에 남긴 흔적이다. 돈은 없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한 번 남은 마음의 흔적은 되돌릴 수 없다. 따뜻하게 쓴 돈은 오래 기억에 남고 차갑게 쓴 돈은 오래 상처로 남는다. 비용의 크기는 잊히지만 그때의 마음은 잊히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작은 도움 하나에도 진심을 담아 기억에 남기고 어떤 사람은 큰 금액을 써도 마음이 섞여 있지 않아 금세 흐려진다. 결국 오래 남는 것은 돈의 크기가 아니라 그 순간 품었던 마음의 깊이다. 돈은 통장을 떠나지만 마음은 사람의 마음 속에 남는다. 함께한 시간, 건네준 배려, 말없이 도와준 순간들이 오래 지나도 따뜻하게 떠오른다. 그때의 마음이 흔적이 되어 상대의 하루를 단단하게 만들고 스스로의 삶도 깊어지게 한다. 그러나 모든 흔적이 따뜻한 것은 아니다. 조급한 마음으로 쓴 지출, 비교심에 흔들려 흘려보낸 돈, 억지로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사용한 비용, 이런 흔적들은 시간이 지나도 스스로를 불편하게 만든다. 돈은 이미 지나갔지만 마음은 아직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한다. 사람은 잊었다고 생각해도 마음은 그때의 온도를 기억한다. 온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마음에는 정확하게 새겨진다. 차갑게 건넨 돈은 차갑게 돌아오고 따뜻하게 쓴 돈은 시간이 지나도 상대의 마음속에 부드럽게 남아있다. 이 온도는 계산으로 만들 수 없고 억지로 꾸밀 수도 없다. 그때의 마음 상태가 그대로 담겨 나타난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흔적을 남긴다. 누군가를 위해 건넨 작은 지출,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해 쓴 비용, 가족을 위해 기꺼이 내려놓은 선택들, 이 선택들은 시간이 지나면 금액은 사라지고 의미만 남는다. 그 의미가 삶을 단단하게 하거나 혹은 마음을 무겁게 하기도 한다. 돈을 쓴다는 것은 어떤 가치를 선택한다는 뜻이다. 그 선택에는 늘 마음이 따라붙는다. 평온한 마음으로 선택하면 흔적도 고요하게 남고 조급한 마음으로 선택하면 흔적도 거칠게 남는다. 그래서 지출을 돌아본다는 것은 돈의 기록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기록을 들여다보는 일에 가깝다. 삶은 마음이 남긴 흔적으로 이루어진다. 흔적은 무언가를 지운 자리가 아니라 어떤 마음이 지나간 자리다. 따뜻한 마음이 지나간 자리는 오래도록 부드럽게 남고 불안한 마음이 지나간 자리는 오래도록 어둡게 남는다. 흔적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자리의 의미를 더 선명하게 만든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돈은 인상을 만들지 못한다. 늘 마음이 인상을 만든다. 작은 배려 하나, 사소한 지출 하나, 말없이 챙겨준 선택 하나가 오래도록 관계를 달라지게 한다. 그 순간의 마음이 상대에게 기억으로 남기 때문이다. 반대로 억지로 베푼 배려, 속으로 계산하며 건넨 비용, 비교에서 비롯된 지출들은 금세 잊히거나 조금씩 상처로 변하기도 한다. 마음이 비어있는 선택은 흔적도 오래 남지 않는다.
사람의 평판은 가진 돈이 아니라 남긴 마음에서 비롯된다. 평판은 말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결국 마음으로 느낀 것을 오래 기억한다.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가 조용히 인생을 만들어간다. 이 마음의 흔적이 돈보다 가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돈은 오늘 쓰면 내일 사라지지만 마음은 오늘 쓰면 오래 남는다. 그 마음이 쌓여 관계의 신뢰가 되고 삶의 품격이 되고 자신을 지켜주는 기준이 된다. 우리는 돈보다 마음을 오래 남기며 살아간다. 그리고 그 마음의 흔적들이 조용히 우리 인생의 방향을 완성해 간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